오늘 통변은 그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정확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변호사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 생활 하시다가 변호사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영철 변호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유영철한테 직접 자기 생년월일시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하고 이거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래서 이 사람이 희대의 살인마가 됐을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있겠지만 사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영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고창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 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동생도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영철 아버지는 그 월남전에 참전하고 나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아버지와의 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노름, 폭력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이 잦았고, 유영철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 홀어머니 아래에서 이제 살아왔다고 합니다. 예체능에 좀 능했고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체능에 능한 것은 이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성들이 예체능, 예술, 음악, 미술, 예체능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상선수, 투포한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체력단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했고, 눈이 이제 이게 생명이고 색약이 있거든요. 생명은 그냥 흑백만 보이는 게 생명이고, 색약은 어떤 특수한 색깔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술고등학교에 입학도 좌절되고, 꿈을 접어가지고 공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자퇴를 하게 되었고, 교회 다녔는데 그 이웃 교회에서 알게 된 누나 집으로 놀러를 가서 기타 하나하고 돈 23만 원을 훔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로 소년원에 구속됐는데, 유영철이가 이제 여자들에게 좀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도 그 훔친 그 누나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돈 23만 원하고 기타 하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줬고, 또 약식 기소해서 그냥 이렇게 훈방 조치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1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경찰을 동경해서 응시시험까지 쳤지만은 색약으로 좌절됐다고 그러고요. 검찰관을 사칭해서 금품갈취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21살 때 마사지사인 항모 씨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이후 14차례 특수 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20대 대부분을 전국 각지 교도소로 전전했습니다. 여기 지금 개미대원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전주교도소에 이제 3년 6개월 선고를 받아서 전주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이혼 통보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 자기 전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그냥 거의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전처는 안 죽였을까요? 그거는 자기 아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전처는 손을 대지 않고 전처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 혹은 여자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깜방 안에서 이제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신은 없다고 믿게 되었고, 그 후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좀 무차별로 살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인이 진술을 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어머니 집에서 머물면서 칼로 큰 개를 찔러 보이는 살인 실험을 통해서 피만 많이 나올 뿐이고 곧바로 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칼보다는 머리를 강타하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곧바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 망치보다 효과적인, 망치가 칼보다는 더욱더 효과적인 살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망치를 자기가 제작을 해요. 공사장에서 손자루와 긴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자루를 떼내고, 그 자리에 길이가 짧은 장돌이 자루를 넣어서 실리콘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행 도구인 손자루가 짧은 해머를 특별 제작하기도 했고, 위험용 잭나이프 또 범행 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세무 장갑 한 컬레와 코팅 목 장갑 여러 컬레와 같은 범행 도구를 넣어 다니는 검은 어깨걸이 가방에다가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유층을 살해를 많이 했어. 노인들 부유층을 많이 살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사지사 여자를 주로 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까운 신촌동, 야산, 서강대역 뒤산 이런 쪽에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구속돼서 잡혔죠. 잡혀서 서울 마포경찰서에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수갑을 풀고 도망가다가 또 다시 잡혔습니다. 잡혀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사형을 한 명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제가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사형제가 없어진 나라처럼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감옥에서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있겠죠. 자, 유영철을 모티브로 한 작품 중에 추격자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또 그의 일대기를 담은 책 살인 중독이라는 책이 2005년도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주를 볼게요. 사주는 경술생 신사월 이민일 개묘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중 경금이 투간돼 올라와서 이 사주는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자,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정인하고 혼잡이 됐습니다. 좀 이런 이제 인성 혼잡된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강한 사람, 인성이 격이 되고 강한 사람, 이 사화에 통원하고 술토에 통원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술계통, 예체능 이런 쪽에도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주는 편인격의 이 급제가 용신인데 급제가 사실상 힘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주 구성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짜졌는데 이 사주에 가장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인사 형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자, 인사 형사는 화가 강해야 되는데 4월달은 화왕지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 형살이 박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럼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가고 다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건 아니고, 유영철이는 감옥으로 자기를 형사를 때웠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형살이 오면 큰 대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 손재, 돈에 대해 쪼달려 가지고 굉장히 힘든 세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 말하자면 옛날에 고전에 보면 형살은 감옥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감옥에 가 있는 것만큼 힘들게 힘든 일을 겪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철은 형살이 있음으로써 좀 이렇게 박한 그런 성격을 만들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는 이제 성격 요인을 제가 적어놨어요. 성격 요인을 적어놨는데 이 사주는 어찌됐든 모양새는 격이 성격되어 있는 걸로 봐져요.
근데 이제 비견이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비견이 사실상 비견 역할을 못하고 이 비견이 개수가 힘이 없잖아요. 지지 통근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할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편인이라는 격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대원, 개미대원 이때 범죄를 많이 절도부터 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 강도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이때가 왜 그러냐면 형살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인호술이라는 화와 사옴이라는 화의 방국이 형성돼서 이 두 개가 만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형살인데, 그래서 여기서 인사형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인사형살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다 화잖아요. 화기 때문에 화가 강해질 때 형살이 더 발동한다. 자, 그래서 이 미토가 사실은 토지만 이 화가 강해요.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형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 예전에 그 요절한 여자 사주라 해서 제가 통변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사주도 인사형살인데 걔가 이제 20몇 살에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요가 형살이 강해질 때 만들어져요. 살인범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영철이가 세계적인 살인마 30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20명을 죽인 걸로 돼 있는데, 그 변호사님 말씀은 실제 자기는 한 30명 정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죽였을까요? 열등의식,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을 죽일 때는 자기가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내가 우울감을 느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범들은 열등의식에서 살인을 함으로써 우등의식을 자기 스스로 가지는 그런 심리적인 전환이 옵니다. 그래서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계속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0명 가까이 죽였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20명 이상 죽인 그 살인범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유영철이는 지가 너무 열등감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남을 죽이는 것만으로서 세계 최고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다고 해요. 변호사님이 직접 접견을 해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뭐 절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꾸짖어야 되는데 남자가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뭐 기죽지 말라고 그랬기는 했지만 그게 더 유영철의 그 심리를 더 삐뚤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 자, 근데 또 이때 이제 많이 죽였거든요. 갑신대원에 많이 죽였어요. 이제 간목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 식신이 들어옵니다. 식신이 들어오긴 좋았는데 이때 신금이 들어오는 신금 들어오는 이 대원의 이 시기는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신형살을 또 만들어 들어와요. 사신형살. 자, 사신형살은 또 금이 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금이 강해요. 지금. 술토까지 있고. 그래서 이때도 또 형살이 더 이때는 인사형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신형살이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이때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구속이 되겠죠. 구속돼가지고 지금 51살인데 경술청이니까 51살이거든요. 지금 병술대원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교도소에서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친구는 이 개미 갑신대원 여기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나갔다. 그 원인은 바로 형살에 있다. 형살이 있다. 그래서 이 형살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형살이 들어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저와 같이 잔인해지고 남을 죽이고 싶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게 형살이고 또
이와 같이 잔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형살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깨진다든가 혹은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큰 대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형사입니다. 자, 뭐 더 이상 대운을 가지고 설명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 형살이 만들어지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살인마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유영철 같은 인물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